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의예과 1학년 방지수입니다. 이번 발표에는 The Diagnostic and Predictive Role of NRL, DNRL, and PRL in COVID-19 Patients 이라는 논문을 리뷰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의 목차입니다. 논문에 대한 전반적 소개입니다. 이 논문은 International Immunopharmacology라는 저널에 등재되어 있으며 임팩트 팩터 값은 3.943입니다. 논문의 종류는 오리지널 아티클이며 조사 내용이 조사한 시점보다도 과거의 일인 경우인 환자 대조 연구인 리트로스펙티브 스터디 후양성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논문은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비드-19의 진단과 예후에 관한 연구이고 현재 건강검진 등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생체 표지자 바이오마커들이 코비드-19의 진단과 예후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논문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두 번째로 코로나19 환자들의 예후 파악을 위해 ROC 커브, 카이스퀘어, 피셔 익색 테스트, 멀티베리에이트 콕스 리그레션 등 다양한 통계적 분석 방법을 사용한 논문이라는 점이 관심이 갔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2019년 12월 초 원인 불명의 폐렴이 중국 우한에서 처음 관찰되었습니다. 2020년 1월 7일 새로운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 발견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고 몇몇의 급성 호흡기 신드롬 코로나 바이러스와 닮아 코비드-19이라 명명되었습니다. 코비드-19은 주로 사람들 간의 밀접 접촉에 의해 전파되며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코비드-19에 걸린 대부분의 환자는 가벼운 증상을 보였고 일부의 환자들은 심한 폐렴, 폐부종, 다소의 장기 파괴 등의 나쁜 예후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임상적 진단 방법과 치료법 연구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여러 선행 연구들은 염증이 바이러스성의 폐렴 발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였고, 코비드19의 폐렴 발생도 이와 동일합니다. 심한 염증 반응은 체내의 면역 반응을 악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면역 반응 불균형을 일으킵니다. 우리 몸을 돌아다니는 생체 표시자들은 이러한 면역 반응 불균형을 알아차림으로써 코비드-19 환자들의 예후를 살피는 데 사용 가능한 예측 변수, 프레딕터입니다. 다음은 생체 표지자, 바이오마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체 표지자는 우리 몸의 감염 여부와 면역 상태를 나타냅니다. 건강검진, 다른 질병의 진단이나 예후를 볼 때 주로 사용되는데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Peripheral White Blood Cell Count (WBC), 말초 백혈구 수, Neutrophil to Lymphocyte Ratio (NLR), 중성구 수와 림프구 수의 비율, DNLR (Derived NLR), 중성구 수를 백혈구 수에서 중성구 수를 뺀 다음 나눈 값을 뜻합니다. Platelet to Lymphocyte Ratio (PLR), 혈소판과 림프구의 비율, Lymphocyte to Monocyte Ratio (LMR), 림프구와 단핵세포의 비율. 이 연구는 93명의 환자 사례를 통해 환자의 성별, 나이, WBC, NLR, DNLR, PLR, LMR, 코모rbidity, 공동 질병이 코비드-19을 앓고 있는 환자의 병의 지속시간, 심각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연구합니다. 다음은 환자에 대한 연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완전한 임상 데이터를 가진 93명, 경증 환자 69명, 중증 환자 24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경증 환자들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첫째, 우한에 방문했거나 방문자와 접촉한 역학적 기록 존재. 둘째, 열 또는 호흡기 증상 나타남. 셋째, 바이러스성 폐혈증에 대한 CT 이미지 비정상. 넷째, SARS-CoV-2 RNA의 PCR 검사 양성 반응. 중증 환자들은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아래의 조건 중 하나의 조건에 부합합니다. 코비드-19 환자들은 다중염기 분석 또는 실시간 역방향성 분해 효소를 이용한 비강 및 인두 면봉 검체에 대한 연쇄 반응 분석을 이용하여 코비드-19 확진을 진단받았습니다. 다음은 연구에 사용된 임상적 특징과 기준값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역학적 특징, 임상학적 신호, 증상, 우한 신호의 노출 정보 등은 전파 기록을 통해 수집됩니다. Endpoint of Non-Severe Time (NST), 즉 코로나의 경증 상태가 끝나는 지점을 설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환자 실에 입원했을 경우. 둘째, 치료를 받고 퇴원했을 경우. 셋째, 인공호흡을 할 경우. severe time, 중증 상태가 지속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첫째, 중증 환자가 분류된 날부터 사망한 날까지. 둘째, 중증 환자 분류된 날부터 증상이 완화된 날까지. 셋째, 임상 관찰이 끝난 2020년 2월 28일까지. 다음은 본 연구에 사용된 통계적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에서 사용된 연속 변수는 평균, 표준 편차로 나타내거나 중간값 4분위로 나타내어집니다. 범주형 변수는 각 변수가 나타난 횟수와 백분율로 나타내어집니다. 표본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페어드 t-테스트의 비모수적 검정인 윌컥슨 랭크 썸 테스트가 연속 변수를 검정하는 데 사용되었고, 카이스퀘어 피셔스 익스젝트 테스트가 범주별 화학 변수를 검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생체 지표의 최적의 임계값, 컷오프 밸류를 찾기 위해서 아더시 커브를 사용하였습니다. 위험도 HR, 해저드 리스크와 95%의 CI가 상대적 위험을 측정하기 위한 일반적 척도로 사용되었고, 코로나19의 진행에 대한 생체 표시자들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의 결과입니다. 연구 대상에서 생체 지표, 임상적 특징의 결과를 테이블 1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환자 중 중증 환자의 비율은 25.8%이고 경증 환자의 비율은 74.2%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를 쳐놓은 부분은 모두 P값이 0.05보다 작기 때문에 각 요소별로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의 값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이, WBC, NLR, DNLR, LMR, PLR 등에서 각 요소들이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에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고, 이와 반대로 표에는 섹스라고 표시되어 있는 성별 항목은 P값이 0.135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코로나19 환자 중 우한을 다녀온 사람은 27.8%, 2차 접촉으로 인해 코로나19를 걸린 환자는 73.1%로 조사되었으며, 경증 코로나 환자에게는 열, 기침 증상이 가장 흔하고, 중증 코로나 환자들은 대부분 코모rbidity, 합병증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고혈압, 당뇨, 심장 문제, 신장 기능 상실 등이 동반됩니다. 이 또한 테이블 1의 빨간색 박스를 보면 고혈압, 당뇨, 신장 문제, 심장 기능 상실 수치가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 간에 유의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비드-19의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를 구별하기 위한 최적의 임계값 사용입니다. 앞의 결과에서 언급된 나이, WBC, NLR, DNLR, PMR, LMR 등은 코로나19의 중증, 경증 구분할 수 있는 기준값이 아직 세팅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아더시 커브를 이용해 위의 생체 표시자들의 최적의 컷오프 밸류를 분석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래프가 아더시 커브를 사용한 결과 그래프입니다. LMR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다른 지표의 그래프는 모두 레퍼런스 라인 위에 있지만 LMR만 아래에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진단 생체 표시자로서 사용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왼쪽의 테이블 2는 아더시 커브의 결과를 정리한 표입니다. 이 표의 에리어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효과가 좋은 생체 표시자는 그래프가 감싸고 있는 면적이 가장 넓은 NLR, DNLR, PLR 순입니다. 이 세 가지 지표에 대한 컷오프 밸류, 민감도, 특이도를 살펴보자면 NLR의 컷오프 밸류는 3.3에 민감도 0.636, 특이도 0.88을 보였고, DNLR은 컷오프 밸류 2.8에 민감도 0.55, 특이도 0.84의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PLR은 컷오프 밸류 180에 민감도 0.44, 특이도 0.77의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 결과를 모두 종합해보자면 NLR이 코로나19의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를 구별하는데 가장 적합한 그리고 정확한 진단 생체 표시자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다음은 코비드-19 진행에 영향을 주는 요소 결정을 위한 NLR, DNLR, PLR의 카플란 마이어 커브 분석 결과입니다.
아까까지는 코로나19에 걸린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를 구별하는 데 생체 표시자가 연구되었다면 이번에는 경증의 코로나19 환자들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병이 중증으로 심화되는지 아니면 치료되는지에 대하여 어떠한 요소들이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아래의 세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NLR, DNLR, PLR 모두 인계값보다 클 때와 작을 때의 COVID-19의 심각도 진행이 차이가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지표 모두 값이 클수록 더 경증에서 중증 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다변수 콕스 회귀 분석을 통해 NLR, DNLR, PLR은 독립적인 요소로서 COVID-19 진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이 판명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COVID-19 폐렴의 위험도와 NLR, DNLR, PLR 결과의 연관성에 대한 결과입니다. COVID-19 병의 진행과 관련된 요소들을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진행한 후 odds ratio 값을 도출하였습니다. 이 odds ratio 값이 나이, 성별에 영향을 받는 것을 없애기 위해 나이, 성별 요소를 어드저스트한 adjusted odds ratio 값을 도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NR의 OR이 모두 1보다 크고 P값이 0.05보다 작기 때문에 COVID-19 경증에서 중증으로의 진행 위험과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 외에 나머지 생체 표시자는 상관관계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디스커션입니다. COVID-19는 사스와 대체적으로 비슷한 임상적 특성, 기침, 열 등을 보이지만 위장 증상은 없다는 점에서 사스 메디스와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피버 증상이 없는 환자가 많다는 점, 또 사스와 메르스와의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환자들은 대부분의 COVID-19 진단 검사에서 선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열 체크에서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테이블 1에서 보았을 때 COVID-19 중증 환자의 높은 빈도가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진 고령 환자에게서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COVID-19에 걸린 환자의 면역학적 특징을 분석한 결과 높은 NLR이 COVID-19의 폐렴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인 진단형 생체 표시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한 높은 NLR과 예후 계산 도표의 융합은 정확한 진단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입니다. 이 결과는 NLR 수치와 다른 전염병 진단과의 관계를 설명한 이전 연구들과 유사한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뉴트로필, 중성군은 바이러스와 관련된 염증 인자에 의해 유발됩니다. 이 중성군은 순환혈관 내피 성장 인자를 형성하는데 이는 종양혈관 신생, 성장 전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순환혈관 내피 성장 인자 A와 C는 유독 코로나19 확산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조직과 장기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림포사이트, 림프군은 조직적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이는 세포 면역력을 저하시켜 T림프를 감소시키고 억제 T세포를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염증은 NLR 수치를 높이고 높아진 NLR 수치는 바이러스의 진행을 촉진시킵니다. 연구에서 적용 가능한 임계값이 아더시 커브를 통해 발견되었습니다. NLR의 최적의 임계값 3.3은 임상 증상이 경증에서 중증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뛰어난 예후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예시로 49.5세 이상이면서 NLR이 3.3 이상인 경증 환자의 46.1%가 중증 환자로 변하여 이러한 경증 환자는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하고 49.5세 미만이면서 NLR이 3.3 미만인 대다수의 환자들이 별 증상 없이 약 13.5일 후에 퇴원하였습니다. NLR은 독립적인 예측 생체 표시자로서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사용되고 NLR과 AG를 사용하여 COVID-19 환자의 예후를 분석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 논문의 한계점으로는 표본의 수가 너무 적고 한 곳의 임상센터에서 데이터를 가져옴에 따른 표본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COVID-19는 현재 사람 간 사람 감염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 병의 임상적 징후는 같은 병에 걸린 사람이라도 조금씩 다릅니다. 병의 심각성, 경증, 중증 정도는 면역세포의 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연령과 NRL은 감염의 심각성과 관련이 있고 COVID-19의 예후를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NRL이
코비드-19 환자를 위한 독립적인 예측 생체 표시자 바이오머컬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발표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